예, 장병 여러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는 나태주 시집,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를 함께 읽는 거죠. 예, 우선 지난 2주차가 9월, 함께 살펴보았죠. 저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 관직생활 분투기 이 한 장을 통해서 도서 내용 전체를 조망해 보았고요. 지난번 이제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있겠다 싶은 그런 부분, 흥미있겠다 싶은 부분 위주로 읽으시거나 틈날 때 전체를 읽으시거나 장병 여러분 개인의 상황과 관심에 맞게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후 활동으로 제시했던 몇 가지가 있지요. 이를테면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어떤 관점, 예컨대 엄격한 그 사실만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랑케의 실증주의, 에, 그것과는 달리 끊임없는 어떤 그 질문,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기록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진실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할 것을 요구하는 에드워드 카의 역사주의 혹은 대화주의, 어느 쪽이 좀 더 역사 서술에 있어서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제 영웅 중심의 서사, 영웅서사, 그것과 달리 민중 중심의 역사 서술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관점이 역사적 진실에 더 부합하는 그런 역사 서술의 관점일까? 이것도 덕후 활동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덕후 활동으로요.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한 바 있던 것처럼, 왜냐하면 시시콜콜한 정사가 아니라, 그때 당대를 살았던 이제 사대부들의 그 내밀한 기록인 일기를 통해서 그 역사, 그 정사가 기록하지 않은,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면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비망록, 매일 일기를 써보는 일,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일, 생각을 또 명료하게 하고,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일기 쓰기를 시도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읽었던 이 주차 수업 도서였던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이렇게 한번 다시 상기, 복기,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아마 이제 담당관님을 통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대강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것 같은데, 나태주 시집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죠. 이 시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시가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시가 어 시가 얼마나 들어있었습니까? 음, 시집을 제가 다 정리를 했었는데, 네, 어이쿠. 자, 일단 보죠. 이 시집, 나태주 시집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그러니까 학습의 목표로 삼는 거, 초점화를 이루어서 어떤 같이 내용을 공유해 볼 만한 게 뭔가 역시 또 고민을 해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화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를 읽는다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가, 누구 혹은 무엇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일까? 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학습 목표 1번. 두 번째, 이제 나태주 시인의 시가 우리가 이번 주차에 읽는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나태주 시의 아주 많은, 이제 나태주 시인은 뭐 베스트셀러 그런 시집들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나태주 시집을 좋아해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의 시는 거의 전체가, 제가 우리 병영독서 코칭에서도 한 두 권, 세 권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환대의 윤리랄까? 예, 환대가 뭡니까? 상대방을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그런 것이죠. 예, 환영하면서 대하는 것, 그거죠. 환대윤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인에 대한 환대는 긍정적 자아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 자신을 이제 긍정하는 것,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기 어떤 종교가 있겠죠. 기독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윤리가 그 타인에 대한 환대죠. 이를테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런 가르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음, 내가 긍정적 어떤 자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것인가, 저는 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학습 목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자라고 정해놨습니다. 세 번째가 시를 감상하고 나서 시를 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어찌 보면 이게 1번이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에, 그 학습 목표로 정해놓고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읽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삼으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3주차 코칭 수업은 전체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도서 예면 확장. 나태주 이 시집은 일단 어, 에, 2020년 개간 시에, 그러니까 이제 잡지죠. 모네 잡지인데, 여기에 연재했던 시들을 묶었습니다. 보니까 뒤에 내가 좀 찾아서 봤더니 90 몇 편 정도던데요. 지난 뭐 2주차 수업 말미에 다음 주차 수업 그 도서 소개할 때 수백 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99편 정도, 98편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병독서 할 때 진짜 2, 300편 아주 그 많이 묶여져 있는 시집이었거든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거리두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상이 좀 어려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시인의 마음을 시들 속에 담아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가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건 뭐 나태주 시인의 시 정신이다. 그가 한평생 꾸준하게 시를 쓰게 하는 연유. 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런 게 그 나태주 시인의 시적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시인의 어떤 시적 세계,
라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적 세계, 즉 시인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그 주제를 이제 반복 편주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제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한 등단한 이후에 이제 한 50년 정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집은 제가 이제 요 부분 시집은 총 5부로 이렇게 이제 나름의 어떤 주제로 시집을 묶을 때 그 시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시를 또 좀 모읍니다. 그런데 일부는 내 생각으로 꽃이 핀다. 그다음에 2부에서는 춥다 가까이 오라. 3부는 봄이 온다 내가 온다. 4부 그는 다름 아닌 나였다. 오부 세상이 환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챕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던 가지고 계시는 시집이죠. 예, 총 500 이렇게 99편. 제가 이제 다 각각 몇 편씩 들어있는 걸 확인해 봤는데 99편이더라고요. 자, 도서 주제에 대한 이해. 이제 시를 읽어보고 뭔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그런 것은 무엇일까. 근데 지난주차도 시콜콜한 조선의 이야기들, 조선의 그 제목이었습니까? 시시콜콜한 뭐 조선의 뭐였습니까? 지난주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었군요.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 소설과는 달리. 소설은 전체를 다 읽고, 그래야 이제 인물과 배경과 사건과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만은 2주차의 경우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3주차의 경우도 99편을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에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제목 목차 보시고 그냥 그냥 마음이 가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한 편씩 읽으시면 돼요. 놔두시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덕후 활동까지 해서 2시간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지금 녹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99편을 어떻게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건 하루가 걸리는 일이죠. 서로 너무 그건 벅찬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 2, 3, 4, 5부 99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1, 2, 1, 2, 3 짐작하셨죠, 여러분? 3, 4, 5부에 실려 있는 한 편씩 그러니까 5편, 5편을 읽으면서 이제 각각의 시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확인해 보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면 1, 2, 1부, 2부, 3부, 4부, 5부 각 한 편씩 보는 겁니다.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갖고 계시면 이제 1부에서 그 목차 앞에 보시면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제목이 제일 아래쯤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그 곡에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곡을 그 소리를 조금 줄여서 배경음악으로 삼고 제가 이 시를 한번 일단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그 덕후 활동으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 서너 분 계시잖아요. 다, 다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앉으셔서 순서를 정해서 이제 이 99편 중에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뭐 읽지는 않으셨더라도 일단 저처럼 그 목차를 보고 어, 나는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낭송을 한번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장병께서 낭송을 하고 다른 분들이 그 시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병께서 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시를 이제 짧으니까 낭송을 하시고 또 다른 나머지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떤 그 느낌을 말씀해 보시고 12세 분이 다 하시기는 힘드실 테니까 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즐기하는 어떤 방식으로 뭐 오징어 게임을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즐기하는 방식으로 한 5분 정도만 뽑으셔가지고 그 저처럼 이렇게 장병 한 분이 한 편씩 그러면 한 5편 정도 예, 제가 지금 골라서 함께 감상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이 5편 말고 이걸 제외한 다른 시편들을 이렇게 임의로 뽑아서 그렇게 한번 이를테면 시를 낭송을 하시고 낭송하면 되겠죠. 멋들어지게 하면 낭송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들을 가볍게 그 정확한 해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 우리가 다 시들이 굉장히 쉬우니까 시 낭송 그리고 느낌을 서로 공유해 보는 거 아주 좋겠죠. 이거 독후 활동으로 또 권장드립니다. 우리 이제 담당관님께서 또 같이 보고 계시니까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처럼 뭐 이렇게 좋은 클래식 음악 배경에 깔고 하면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지금 목소리가 물 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계속 수업도 하고 뭘 하느라고 늘 목이 잠겨 있고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해, 질, 무렵, 나태주. 해질 무렵 한참은 전화를 받기 어려운 시각.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를 않네. 하던 날 마치느라 바쁘고 이렇게 하던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좀 맞지 않아서 예, 하던 일 마치느라 바쁘고 자동차 타러 가기 위해 바쁘고 누군가 만나기 위해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럴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혼자 외로워 전화기 놓고 나무 숲을 사이 서성거리려 가고 지는 해, 노을 보고 있어서 그럴 거야. 예, 짧죠. 해질 무렵. 예.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시가 아니죠. 시를 보면 하여튼 하루 일과를 마친 해질 무렵에 문득 그리운 이에 여기서는 이제 보면 딱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지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지를 않는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운 이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걸지요. 그런데 상대편에서는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도 사실 있죠. 이제 제가 광주에 살잖아요. 서울에 한 번씩 가면 어떤 일이 있어서 가는 거죠.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이제 업무 때문에 가다 보면 그래도 이제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일을 마치고 나서 그 틈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 안에 서울에 살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친밀한 분들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죠. 시간이 좀 비니까 누구하고 전화를 해서 점심을 좀 같이 먹으면 어떨까? 저녁을 먹을까? 하여튼 뭐 차라도 한잔 할까? 그 빈틈에 이제 몇 사람들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전화를 여러분 해지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겠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거나 물론 이제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각각 그 생활에 어떤 일정이 있는데 뭐 저녁이라도 아무리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기는 쉽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물론 미리라도 뭐 문자를 하거나 이런 약속을 잡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 다시 이 시로 돌아가 보죠. 어쨌든 하루를 마칠 해질 무렵에
그 그리운 이들에게 몇 사람 이제 전화를 해보는 거죠. 안부 전화죠. 근데 상대편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실 여러 복잡한 마음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서울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약간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뭐 몸이 아플까?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나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걸까? 이렇게 문득 머뭇거려지는 게 저의 경험이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나태주 씨의 이 시의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를 거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화를 걸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시에서 화자. 이 시에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에서 나태주 시에서의 화자는 사실 이 시의 경우 나태주 시에서 말하는 이는 이 화자는 사실은 시인 자신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 모든 시에서 말하는 얘가 시인 자신은 아닙니다. 근데 나태주 시인의 경우는 시인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이런 경우를 서정적 자, 다시 말해서 서정적 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시인 자신일 때, 이럴 때 서정적 자라고 달리 우리가 전문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그건 놔두고요. 어쨌든 이 시에서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으면 염려를 하다가 또 이제 그 나와 마음의 거리가 좀 멀어졌을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문득 머뭇거려지고 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태주 시의 이 시의 화자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전화를 받지 않은 그가 외로워서 해질 무렵 노을을 보러 나가 있어서 그럴 거다라고 짐짓 위로를 하죠. 이 위로는 사실은 화자 자신을 향하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는 일단 따뜻하죠. 따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가져온 별 문제 없을 법한 그런 사진입니다. 해질 무렵에 그런 그 어떤 풍경 사진 중에 하나죠. 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고 또 그러다가 비슷,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질감이 다른 시인, 허수경이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있습니다. 이 질감이 다른 허수경의 시 한 편을 감상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몇 해 전에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이름이 몇 사람 있어요. 그 허수경, 방송인 허수경도 있는데 그 방송인 허수경 아니고 시인 허수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이제 좋은 시집을 냈는데, 자, 제목이 불취불귀 한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석을, 그러니까 그 해석을 좀 붙여놨습니다. 뜻풀이를 붙여놨습니다. 취하지 않고, 불귀, 돌아오지 않고, 이런 제목의 쏙 괜찮은 시입니다. 이 시도 제가 한번 읽어보고 금방 이제 그 나태주 시인의 시와 한번 뭐 특별히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가 좀 생각이 났어요. 나태주 시인의 이 시를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시를 살펴보다가, 그래서 이것도 또 제가 클래식 음악을 배경음으로 깔아놓고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짧으니까 또 그런 점에서는 좋네요. 자, 불취, 불귀, 허수경. 어느 해 봄 그늘 술자리였던가. 그때 햇살이 쏟아졌던가. 와르르 무너지며 햇살 아래 헝클어져 있었던가 아닌가. 다만 마음을 놓아보낸 기억은 없다. 마음들끼리는 서로 마주 보았던가 아니었는가. 팔 없이 안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너를 안았던가. 너는 경계 없는 봄 그늘이었는가. 마음은 길을 잃고 저 혼자 몽생 취사하길 바랐으나 가는 것이 문제였던가. 그래서 갔던 길마저 헝클어뜨리며 왔는가 마음아.
나 마음을 보내지 않았다. 더는 취하지 않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이 날 묶어 더 이상 안녕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으나 더 이상 안녕하지도 않았다. 봄 그늘 아래 얼굴을 묻고 나 울었던가. 울기를 그만두고 다시 걸었던가. 나 마음을 놓아보낸 기억만 없다.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시를 읽고 그냥 느낌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허수경 씨의 화자는 마음이 떠나버린 당신과 차마 마음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즉 내 마음이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경우는 아까도 살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음? 그 어떤 사람, 상대방들의 안부를 염려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죠. 허수경 시인의 이 시에서는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있음, 이별, 상실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와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내 마음, 누군가의 마음을 이제 서로 비교하는 서로 다른 그런 그 질감이 서로 다른 시를 비교해서 감상을 좀 했습니다. 자, 나태주 시인의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2부에 실려 있는 시 중에서 또 한 편을 제가 고른 것이겠죠? 저녁 식사. 자, 저녁 식사 나태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주심이 나에게 축복이고 고마움이다. 이제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음이 나의 기쁨이요. 당신이 내 앞에 있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함께 깨로 해야 되는데 못하죠. 함께 밥을 먹어줘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당신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당신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늘이 더욱 둥글고 땅이 더욱 드넓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예. 이 시도 매우 쉽죠. 네, 쉽습니다. 이 시를 보면, 예, 시를 보면, 당신이, 예, 예, 당신이, 예, 이 당신은, 이 당신은, 예, 이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자식, 그럼 형제, 친구여도 좋죠.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마주 앉아서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자체에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 화제의 마음을 우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참견 여러분께서 또 독후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경우에 그런 느낌이 있으셨는지 제가 혀가 셉니다. 예,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저도 이제 그 아들이 군에 가서 휴가를 왔을 때 풍성한 저녁을 함께 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육군이었는데 논산훈련소에다가 대다 주고 올 때, 대다 주고 연병장에서 사라질 때, 너무 이제 황당했다 그럴까?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내 새끼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얼마나 예 마음이 아팠는지. 예, 그래서 이제 휴가 오면 얼마나 이것도 왜 예 휴가 오면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예전에 오래전에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다 큰 아들, 어른인 아들이 저녁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뭐 기사를 제가 읽었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아비의 마음이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재난을 당한 경우도 이 시는 깊은 울림을 줄 법하죠. 엊그제 이제 포항에서 태풍으로 인한 지하 주차장 그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자동차를 끈을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뭐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면 또는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2년 벌써 3년
오랫동안 올해까지 보면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부모님이 늙고 병드신 부모님들이 입원해 있는데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그다음 지금은 대면이지만 또 그 투명한 플라스틱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 이런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를 보면 이 시가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절절하게 남아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 어떤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저녁을 함께 한다는 안동,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자만과도 같은 그런 그 어떤 내용, 주제를 가지고 있는 좀 따뜻한 시이기도 합니다. 뭐 기도문 같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부에서 제가 그 찾은 그 시입니다. 미인도인데, 이 짧은 시를, 이건 이제 그 배경음악 깔지 말고 짧은 시인데 한번 읽어보죠. 자, 미인도 나태주. 뒤태가 예쁜 저 여자 어느 댁 안하기뇨, 어느 댁 아냐기뇨. 쪽진. 이렇게 오타가 좀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작업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예, 쪽진 머리인 줄 알면서도 앞얼굴이 보고 싶고 가는 길 따라 먼 길 가고 싶네. 1, 2, 3, 4, 6행의, 6행, 6줄이죠. 6행의 짧은 시인데, 이 시는 어떤가요? 제가 이 시를 이제 읽다가, 나태주 씨가 갖고 있는 일정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골라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이렇게 덕후 활동을 합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일상의 평범한 사물과 그걸 응시하는 사유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그 시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제 이런 능력이 있죠. 짧고 굉장히 쉽고. 근데 이제 일단 다른 건 놔두고 이 시의 경우는, 자, 우선 시의 화자는 남성이겠죠. 화자. 그렇죠? 이렇게 보고 말하는 화자는 남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길에서 지나치는 여인을 보고 시 내용을 보면 왜 자꾸 이것이 보여서, 자, 음, 그래서 지나치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뒷대가 예쁜 저 여자 그랬으니까. 왜 자꾸 어, 뜨고 그래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눈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기를 그냥 안 해보면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나치는 여인을 보고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뒤태가 예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죠.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를 보니까 얼굴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뒤태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의해서 또 곧바로 그 연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 이제 나는 이것이 좀 그 어떤 시적 태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태주 시는 무의식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호감과 좋아하는 마음과 존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매우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그렇죠.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어떤 그 태도다. 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자연적인, 예, 자연스러운, 또는 이제 그런 바람직스러운. 근데 이 시, 저 시와 화자와 같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용인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제 이런 설명과 관련해서 동의해도 되고 동의하지 당연히 안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왜 동의하지 않는가를 근거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다시 시에 집중해 볼까요? 이를테면 이제 되게 이제 여성을 보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얼굴 혹은 몸매가 예쁘다, 아니다, 이분법으로만 누군가를 평가하는 의식 혹은 무의식이 사실 우리 오랫동안에 우리 내부에 뿌리내렸다고 저는 봐요. 누구나 미인 혹은 미남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누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모지상주의, 루키즘, 미모지상주의, 이제 우리가 외모라고 하죠.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이것이 갖는 일정한 폐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 씨가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읽으면 과잉,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쁘다고 따라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건 그야말로 그 아주
한 60년대, 70년대에 통했던 그런 어떤 그 통했던 일이랄까? 그런 거죠. 예, 우리 병영 독서 코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남성이죠. 중령님 한 분만 여성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남성들인데 평영대에서 그래 그다음에 이제 또그 복무를 마치면 여러분이 아마 대학을 다니다가 대체로 오셨을 테니까 또 대학으로 돌아가거나 나중에 취업해서 직장 내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상대를 나와 대등한 독립적인 주체로 사랑하지 않고 그를 자신의 소유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승기가 불렀던 너난 내 여자니까 이거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그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라고 저는 이제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누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독립된 주체일 뿐이지 내 여자, 즉 내 소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 이제 더 그 뒷이야기는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그 의도, 취지를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 장병들께서 충분히 어림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따져 묻고 치열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부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시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제목의 시가 사실 두 편이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그 다른 시집에 우리 3주차에 읽는 너 하나만 뭐 보고 싶단가요? 이 시집에 실려 있지 않고 다른 시집에 실려 있는 그 같은 제목의 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시가 있으니까 실려 있는 시인데 같은 제목의 시인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실었습니다. 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 나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놓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에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봄과 가을 사계절이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 의식이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시까지 다그 낭송까지는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서정주의 시 중에서 그 무등을 보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내용과 주제가 뭐냐,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질곡 속에서도 무등을 보며인데 무등산이죠. 광주에 있는 무등을 보며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부부가 가난이라고 하는 질곡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정신주의적 시거든요. 이 시도 사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적 상황에서 이렇게 다들 지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주의적 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시집에 실려 있는 같은 제목의 시는 조금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졌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을 자야만 했고 밥을 먹어야 했다. 이렇고 병든 지구 만년설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폭우가 아주 오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다 고쳐놓으니까요. 쏟아지고 산불이 나고 북방구의 나라에서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냐는 얘기겠죠. 잠을 자야만 했고 밥을 먹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는 이를테면 이 시에서는 그런 일상이 어떤 계속되는 것을 일상이 지속되는 것을 그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번 시집에 실려 있는 같은 제목의 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가 앞에 있는 시보다 좀 더 깊은 사유가 들어있다고 읽어요. 까닭이 뭐냐? 앞에 시는 지나치게 교훈적이죠. 근데 이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만 하는 화자의 무력감. 이게 이제 사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당위가 아니라 그 화자의 어떤 고뇌를 드러냈을 때 독자는 좀 더 공감하는 거거든요. 시가 관념에 경사되어 있거나 교훈적인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 좀 지겹거든요. 자, 마지막 시입니다. 인생길 위에. 자, 이것도 그런 내용의 교훈적인 시인데 또 어,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뒷부분을 배경음악으로 깔고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니까요. 인생길 위에 나태주. A가 볼 땐 B가 좀 부족하겠지만 내가 볼 땐 A가 더 부족한 것 같다. 너희들 둘이 서로 부족한 점을 알고 그것을 달래며 다스리며 살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인생은 제멋대로 잘 사는 사람이 제일이다.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인생이란 무작정 가다가 멈추는 것, 멈춰서 좋고 멈춰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또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쉬워요. 그렇죠? 다만 지나치게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다만 그러면서 또 얼마간 좀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시는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알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았죠? 좋은 말이죠. 그리고 가다가 멈출 줄 아는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제멋대로 잘 사는 사람이 지혜라는 건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앞에서 인생은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자신의 삶을 사는 주체적 삶을 사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세계적인 작가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건 웹툰 우리나라 제목 웹툰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드라마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려놨던데 타인은 지옥이다. 이건 이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주체적 삶을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이런 의미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 것, 타인과 비교하지 말 것, 타인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신만의 삶, 이걸 이제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나태주의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자 이렇게 시 5편을 골라 읽고 나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 제가 학습 목표에서 만들었던 거 타인에 대한 환대는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애착, 자신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시작한다. 발언한다를 이거 필요하죠. 다만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애가 과잉 지나칠 때, 즉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중심주의. 우리가 사실은 자기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니까. 다만 이것이 과잉일 때, 과잉 흘러 넘칠 때 지나친 에고이즘으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주의는 자기애와 일정하게 연결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나치게 과할 때 이런 것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균형점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면화, 독후활동, 시의 감상과 정서의 순환. 자, 5편의 시를 골라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는 결국 이제 뭐죠? 일단 나태주 시인의 시 짧고 쉽고 그다음에 교훈적이고 그 교훈이 뭐 쓸모없는 건 아니죠. 교훈이라고 하는 건 쓸모없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이제 좀 잔소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잔소리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런데 시마저도 나한테 잔소리를 해오기 시작하면 좀 피곤하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좋은 잔소리다. 잔소리가 뭐 좋은 잔소리죠. 근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보죠. 시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노래한단 말이에요. 정서가 뭡니까? 기쁘고 슬프고 노엽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정서가 순화되는 것을,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시를
감상하면 정서가 좀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99편의 시들이 이 시집에 실려 있는데 시간 나실 때 그냥 아무 페이지나 열고 뭐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시가 어떤 것인가, 그렇지 않은 시는 그냥 안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음, 시의 누구, 무엇을,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일까? 이건 이제 뭐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해 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뭐 너무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어떤 시를 읽었는데 그 시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자가 누구냐 이럴 때, 나태주 시처럼 화자가 곧 시인인 경우를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소월의 우리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김소월 시인의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진달래꽃, 우리 다 알죠 여러분?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폰에 트리우리다. 연변 역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는 길에 뿌리우리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김소월 시 진달래꽃의 화자는,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냐? 그 화자는 누구냐? 김소월은 남성인데 아마 그 진달래꽃에서 말하는 화자는 시인 자신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나태주 시인의 경우에는 이 말하는 사람 화자와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연결돼야, 뭐 이의를 제기할 필요 없이, 이럴 때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화자를 서정적 자다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소월 시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걸 갖다가 시적 자다라고, 시적 자, 시 안에서 발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합니다. 크게 뭐 이 정도만 아시고요. 뭐 더 이상은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전공 영역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세 번째, 타인과 자아의 긍정선의 선순환. 우리는 이제 이것도 독후 활동 해보세요. 우리는 타인에게서 공감과 지지를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타인 역시 그럴 것이고요. 그러니까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공감의 욕구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씨는, 그러니까 시는 그렇게 본다면 우선적으로 자아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태주의 시에서 타인을 향한 환대 윤리는 소중하지만, 앞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덕후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찾아놓은 거. 되면 어떤 경우에, 어느 때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러웠는지 동료들과 이야기를 한번 독후 활동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기에 적어보시기도 하시고. 예. 자, 이제 다음에는 4회차는 10월 달에 보겠습니다. 어른의 문답법입니다. 출판사의 책 소개. 자, 갈등의 시대죠. 갈등의 시대. 사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다 갈등, 뭐 전쟁의 시대도 있었잖아요. 저쪽에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오랫동안, 또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갈등과,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가,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또 전쟁도, 크고 작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갈등의 시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상대와 어떻게 품격 있게 논쟁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잘 담아놓고 있는, 괜찮은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대화의 단절과 부재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예. 그래서 36가지의 어떤 뭐 그 나름의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읽어보시고요. 또
주차, 4회차 공부를 할 때 36가지를 또 이것도 1시간 동안 제가 다 소개 못 할 테니까 뭐 서너 가지 정도, 뭐 한두 가지 정도도 좋게, 하나는 너무 적을 테니까 두세 가지 정도를 또 이렇게 집약해서 부분으로 전체를 확인해보는, 확장해보는 그런 4회차 병영 독서 코칭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병영 독서 코칭에 대한 장병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참여 계속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서 참여는 토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토크 활동,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장관 여러분께서 이렇게 둘러 앉으셔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매주차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토크 활동을 활발하게 해보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면화 때문에 읽었던 책이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병영 생활을 하시면서 그 귀한 시간,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책도 읽어야 되고 모여서 또 이야기도 나눠야 되는 이 귀한 시간을 자신에게 어떤 정서를 순화하고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토크 활동입니다. 알겠죠? 책을 읽고 제 이야기를 또 참고해서 토크 활동을 하는 것, 토크 읽은 다음에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자신의 내면화, 읽었던 책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연관을 찾아보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마음의 양식을 마련하는 것, 독 활동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온차가 아주 심해져서 환절기죠. 건강에 또 요해할 것. 이건 잔소리네요. 예. 제가 당부할 건 아니겠는데 부모님께서 늘 걱정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부대의 지휘관님께서도 아마 늘 당부하실 것이고, 자, 건강한 몸으로 또 이제 4주차. 4주차가, 예, 우리가 지금 병행도수 코칭은 모두 이제 6주, 6번 하죠. 6주간 6번 하죠. 오늘까지 해서 3번, 이제 절반, 예, 절반의 고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병영 독서 코칭, 세 번째, 세 번째, 나태주 시인의 시집,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사실은 이것도 어찌 보면 너 하나만 보고 싶으면 안 된다고 봐요. 20대는 그러는데 저도 이제 삶의 경험이 있고 나이를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착, 너 하나만 보고 싶다? 둘을 보고 싶어야 된다고 봐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 보면 그걸 좀 깨닫게 됩니다. 너 하나뿐만 아니라 두루 예, 보고 싶어야 돼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버는 거 나이를 먹어서 꼰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고맙습니다. 또 다음번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